자, 지금 우리 앞 시간 상황이 자, 우리나라 국토계획부에서는 국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형태의 계획을 만드는데 요 마지막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결정되면 요런 6가지 형태로 결정이 되고 땅 주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아까 우리 용도 지역은 21가지 이름인데 대표적으로 1번 도시관리 규정돼서 용도 지역 21요 이름은 주거 지역 6개, 상업 지역 중일근유,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그럼 여기 관리 지역도 보전 관리나 생산 관리는 특히 보전 관리는 보전 목적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개발하기가 거의 어렵고요. 생산 관리 지역도 지금 보면 생산 녹지랑 유사하게 거기 보면 그 생산 관리 지역도 한번 좀 보실래요? 교재 우리 맨 밑에 보시면 농업적 21페이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와의 관계 때문에 농림으로 이름을 정하기는 곤란한 곳. 그러니까 실제는 이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뭐로 하고 싶은데 이름을 농림적으로 하고 싶은데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쓰기 위해서 근데 주변 용도와의 관계 때문에 농림으로 이름을 정하기는 곤란하니까 일단 농림지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관리도 사실은 좀 개발하기가 어렵고 생산관리는 생산녹지랑은 좀 달라요. 생산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앞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도시지역 안에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관리지역 쪽은 좀 개발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그 계획관리지역은 뒤에 가보면 조만간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은 잘 땅을 사야 되겠네요. 잘 보고 나중에 이제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이런 계획관리지역이면 이런 거는 투자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전화 이런 거 와가지고 좋은 땅이 있어요 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용도지역부터 물어봐요. 그게 땅이 용도 지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그런 전화 상담원이면 그건 전화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땅이냐 물어봤더니 관리지역 땅이래요. 가끔 보면 관리지역에 프랜카드 걸려있잖아요. 관리지역에 굉장히 땅값 좋다고 막 이렇게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프랜카드 이렇게 국도변 가다 보면 관리지역에 좋은 땅 있으면 사세요 막 그러죠. 좋은 땅 있으니까 사가십시오 막 이렇게 전화번호 막 써있고 이렇게. 그 좋은 땅이면 지가 같이 뭐하러 그걸 팔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 관리지역에 이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처럼 개발이 안 되는 땅을 팔아먹는 거라고요. 전화 왔을 때는 관리지역이다 그러면 보생계 셋 중에 하나 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보생계가 뭐냐고 하면 거꾸로 물어보라면 그거는 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화 그냥 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관리지역 같은 거를 잘 선별을 해서 사야 되는 거죠. 녹지지역에서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이런 거를 투자 대상으로 해서 이게 자연녹지는 이미 비싸요. 이미 비싸가지고 이건 뭐 사도 큰 가격 차이를 볼 수가 없는 이런 생산녹지는 그 서울시 안에 생산녹지 같은 거라든가 아까도 광주 얘기했잖아요. 광주 생산녹지인데 180여 그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한 그 개발 생산녹지일 때 처음에는 뭐 한 5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그 정도 거래가 된다는 것은 땅만 나오면 무조건 사신대요, 그거는. 사시는 분들이 이미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무슨 뭐 거의 개발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 이렇게 개발된다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근데 부동산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도 막 땅을 잡아놓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땅을 중개하는 게 조금 낫겠죠.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할 때 맨날 전월세만 빼고 다닐 겁니까? 그렇죠? 나는 이렇게 간이 작아서 전월세만 하겠다. 잔잔하게 나는 가겠다. 아니다 나는 그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실장 하나 성실한 사람 뽑아서 맡기고 나는 이렇게 땅 같은 거 주로 하시면서 하겠다. 그 여러분들 이제 어떤 그런 앞으로의 그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되겠죠. 공부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합격이 돼야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건데 합격이 된다는 전제로 이게 학원 왔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지만 합격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쪽에 땅 같은 게 어떻게 거래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상당히 좀 유용하게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자, 농림자연은 세분이 안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 주거지역 안에 도시지역 안에 16개, 그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3개. 농림자연은 농사짓는 목적이나 임원 목적으로 써라 이런 얘기고 이건 자연환경 보존 목적이니까 얘네들은 거의 개발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개씩 카운트를 해서 옛날에 시험 문제 큰 용도지역 도시관리 농림자연 중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세분할 수 있다. 지금 세분은 어디서 하셔야 돼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안에서 이렇게 보생계로 세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도시지역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 문제예요.
아까 여기 준주거 지역은 뭐 1, 2, 3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막 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 보세요. 자, 서해안에 새로 간척 사업했어요. 그럼 새로운 땅이 생겼죠? 생겼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행정청이 용도 지역을 지정부터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용도 지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우리 2종에서 3종 같은 거로.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일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이런 용도 지역을 새로 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지구는 뭐예요? 지구. 자, 지구는 그냥 가지수만 알아도 돼요. 10종류. 거기 보시면 그 용도 지구는 바로 22페이지에 나오는데 일단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구가 있잖아요.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용도지구는 10종류 명칭이 있는데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씌워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고 더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 그 완화하는 게 쭉 가다 보면 다음 페이지에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두 가지는 완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명칭들은 다 규제가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가 이 고도지구가 왜 강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도지구. 우리 공항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성남 여기 근처에 공항 있으면 그 고도지구입니다. 그러면 내 땅이 준주거 지역이에요. 아까 우리 주거 지역 중에서 준주거 지역이다. 그래서 6층짜리 상가를 질 수 있다. 준주거 지역은 주택과 여기 상가를 섞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상가 같은 걸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건물이 6층짜리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6층. 그럼 이게 준주거 지역에 좀 고도지구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여기는 그 옆에 있는 땅도 준주거 지역인데 여기 요 경계선 사이로 여기까지는 고도지구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똑같이 준주거 지역이다. 땅 면적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건물이 6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똑같은 준주거 지역이니까 인접하고 있는. 근데 여기까지는 고도지구가 들어와 있대. 이렇게 고도지구. 왜? 여기 공항이 있어서 공항에 거리가 여기 200m 안에 딱 들어갔어. 여기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그 경계선 딱 하나 사이로 이렇게. 끊을 수 있죠. 그럼 이게 고도지구라는 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원래 준주거 지역이 이런 노란색 고도지구라는 이 끝은 지구예요. 지구. 지구는 항상 어디 위에다가 지역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씌우는 개념입니까? 예, 필요할 때만 하면 돼요.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안 하면 되고 이렇게. 그러면 준주거 지역인데 요 근처에 공항이 있고 공항이면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 같은 거라든가 이륙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건물을 높게 지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된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4층으로 제한해 버린다고요. 4층. 그럼 여기는 2개 층이 못 올라갑니까? 여기 옆에 있는 준주거 지역은 6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똑같은 다른 조건 똑같은 조건 요건 4층밖에 안 된다고요. 고도지구에 걸려가지고. 그럼 고도지구는 규제를 지금 완화한 거예요, 강화한 거예요. 예, 건물주 입장에서는 경제 수익이 더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건 강화한 거죠, 강화 이렇게. 아니면 방화지구. 여기가 또 방화지구다 이렇게. 그 화재를 특별히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를 씌웠다. 그러면 이렇게 방화지구가 씌워지면 건물을 이렇게 방화지구라는 게 들어가면 건물을 똑같이 6층으로 짓더라도 방화지구가 아닌 데는 이 건물 짓는 재료를 이 건물의 재료를 뭐 불연재료라든가 건물의 구조 자체를 내화 구조 이런 걸 안 해도 된다고요. 방화지구가 아닐 때. 근데 방화지구를 하면 이 방화지구가 들어가면 건물의 구조 자체가 내화 구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화재가 나도 견뎌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 건물 자체 외장재나 내장재를 불연으로 쓰셔야 돼요. 불연. 불연을 쓸 때는 건축비가 더 많이 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규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TV에서 어떤 화재 같은 게 나면 우리 그 막 뉴스에서 막 그러잖아요. 행정청은 뭐 했냐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다칠 때까지. 그럼 행정청은 법을 바꾼다고요. 규제를 강화하죠. 이쪽 지역일 때는 방화지구 같은 걸 앞으로 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건축주가 방화지구 아닐 때보다는 건축비가 상승한다고요. 그럼 여기 건축비가 상승되면 결국에는 세입자들이에게 전가되죠. 전가란 말 아셨어요? 여기 이제 세를 준다고요. 건물주. 건물주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보편적으로는 건축 이게 비가 상승하면 그 건축비만큼 그거를 뭐 전세라든가 월세, 뭐 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세입자한테 전가하면 결국에는 규제를 강화해서 안전은 담보가 됐지만 금전적인 피해는 평상시 누가 보는 거예요? 세입자들. 그러니까 제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 행정청도 잘 아셔야죠. 행정도 잘 알아요. 근데 아는데 워낙 뉴스에서 막 이렇게 보도하니까 행정청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청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법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이 강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고요. 규제를 강화하면 공법 자꾸 두꺼워지고 안 좋죠.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강화가 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존 내에서만 조금씩 바뀌어야지 막 새로운 법 만들고 이뤄버리면 그럼 계속 규제가 많아지고 이게 이런 결국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더 피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법을 잘 지켜서도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기존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기존 원칙법을 안 지켜서 큰 피해가 난 건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막 불필요한 방화제를 또 씌워서 더 이제 그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돈이 있으면 안전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만 안전한 거죠. 돈이 없는 나라들은 무슨 우리 이렇게 지진 같은 거 나더라도 저쪽 이렇게 우리 그 동남아 쪽이라든가 저쪽 이렇게 우리 그 중앙아시아 쪽 무슨 끝에가 스탄드란 나라 나 있지 않습니까? 나 무슨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아니겠지만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 지진 나면 사람들 막 못 살아잖아요. 그때 지진 나가지고 그냥 산 자체를 다 무덤으로 만들어봤잖아요. 구조를 못 한다고요.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일본은 지진이 나더라도 생각보다 인명피해가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다 안전대책을 세우는다고요. 야,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네, 그렇죠? 그런 속물 같아 보이지만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돈이라는 게 막 사랑도 생기게 하고 없었던 사랑도 생기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부부간에도 그런 일도 막 생기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용도지구 개념을 배우면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정하는 것인데 그 명칭이 막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용도지구를 뭐 경관, 미관, 고도 이렇게 좀 한 번만 쓱 구경만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 지역은 꼭 외우셔야 돼요. 21종류는. 네. 다시 이제 우리가 원위치 한번 해보시고 19페이지 보시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부터 시작해서 도시 자연. 자,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이 서울시 외곽 지역에 우리 이걸 용도 구역이라 하는데 자, 용도 구역은 그 동글리뱅이 2번하고 동글리뱅이 6번이 합쳐지면 용도 구역이란 말 써요. 아까 제가 용도 지역은 21종류, 용도 지구는 몇 종류예요? 10종류. 그럼 용도 구역이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그다음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 이것도 입지규제하고 수산자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완화. 그 나머지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쪽은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근데 우리 얘네들은 이렇게 불러요. 용도구역이라 용도구역. 요 개발제한구역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이게 뭔지 몰라요. 특히 우리 근데 이거 개발제한구역은 조금 이거 느낌이 있죠.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이거 영어로 그린벨트. 네, 그린벨트가 묶이면 말 그대로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농사밖에 못 져요. 지금 제가 아까 자연녹지는요. 개발할 수 있는 녹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서울시 외곽 지역에 땅이 있는데 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럼 자연녹지 지역이 원래 개발할 수 있는 녹지 아닙니까?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녹지예요. 근데 여기 자연녹지 위에 용도 구역 중에 이런 개발 제한 구역. 자, 요거는 용도 구역이 아니라 용도 지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용도 지구가 아니라 용도 구역이에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개발 제한 구역 들어왔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 여기 자연 녹지인데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이렇게 상호 충돌이 생기면 구역이 더 센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했다는 얘기는 자연 녹지의 규제를 더 세게 해서 아무것도 일단은 개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연 녹지가 원래 개발할 수 있는 녹지인데 그 개발 자체를 딱 누르고 개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으로 묶어버리겠다. 왜? 환경보호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땅 가진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죠. 네, 거기 농사 짓는 거밖에 농사라든가 뭐 양계장 뭐 이런 거밖에 못 해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양계장 하면 환경이 보호돼요? 오히려 더 위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제한 구역 규제를 쭉 보다 보면 목적은 환경 보존 목적인데 막상 개발 제한 구역을 운영을 해서 더 환경을 파괴시켜요. 네, 그래서 요즘에 개발 제한 구역을 풀자는 얘기를 해요. 풀어서 공원을 만들어 보죠. 차라리 이렇게. 그게 더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면 농사 같은 거 지을 수 있는데 우리 그 농사 지으면 1년에 농약을 땅에다 퍼붓는 양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이 더 파괴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면요. 땅 주인이 개발 제한 구역 땅을 평상시 가봐야 안 가봐요. 안 가보죠. 관리를 안 해버려요. 그냥 방치를 해요. 어차피 땅이야 없어지는 그런 물건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왜? 개발을 못하는 땅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땅을 방치하면 어떤 사람이 생겨요?
쓰레기를 몰래 무단 투기해 버린다고요. 산업 쓰레기라든가 각종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방치를 안 해버린다. 땅 주인도 관리를 안 하지, 공무원도 바쁘시니까 관리 안 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주변 서울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막 투기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환경보전 목적으로 정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 효과가. 그래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민들이 이렇게 체육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게, 뭐 테니스장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구장도 소규모로 건설해. 요즘 이제 야구 같은 게 붐이니까. 그럼 그런 걸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약간의 무슨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있죠. 네, 거기다 조그맣게 무슨 편의점 같은 걸 낼 수 있게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 주인들이 약간의 수익, 그동안 이제 고생 개발제한구역 재산권에서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국토부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죠.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공원 같은 걸 짓고 체육시설을 짓게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럼 땅 주인이 거기다가 약간의 어떤 신경을 쓰게 되죠. 자기 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잘만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이게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런 거. 근데 어쨌든 현재 아직까지는 본질은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못하는 땅이에요. 또 요건이 맞아야 무슨 뭐 체육시설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건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개발제한이든 아니면 그 산에다가 이런 도시 자연공구역 이런 거를 해요. 산에다가. 그다음 우리 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가 우리나라 딱 하나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면 무조건 영종도 이렇게 생각나셔야 돼요. 영종도의 그 섬의 3분의 2는 공항이고 나머지 일부가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의 신축을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시가화가 안 되도록. 신축을 무조건 금지시킨 데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이름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화는 규제를 강화하는 곳이고, 수산자원이라든가 입주규제는 규제를 완화하는 곳이니까, 자, 우리 얘네들은 용도구역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페이지가, 잠깐 우리 18페이지를 다시 와보시면요. 아까 우리 그 위에, 우리 그 큰 숲을 볼 때 지금 도시관리계획 배우고 있어요. 근데 후개발 옆에 토지거래 규제에서 국토계획법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또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습니까? 끝났죠? 근데 요거는 용도구역이에요? 그냥 구역이에요? 그냥 구역이에요. 이건 용도구역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용도구역은 5가지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명칭 자체가. 여기 입지규제까지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 도시자연,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까? 바닷가 양식장에다가 이런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걸 정해서 수산물 가공공장 이런 걸 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근데 이게 개발제한이든 도시자연이든 시가와든 수산자원이든 입주규제든 간에 끝에가 구역으로 끝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5가지만 모아서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더라도 이건 그냥 구역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구역, 용도구역은 아니다. 이런 걸 구별해야 된다고요. 자, 왜냐하면 이런 표현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에 여기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을 땅에다가 지정하는 것은 또는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된다고요.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2번 결정을 했을 때 거의 개발제한구역 들어가고 시가조정구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걸 하는 게 그게 그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럼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기 찾아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없으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이걸 토지거래구역을 땅에다가 지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른 절차가 있다면 다른 절차. 다른 별도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 토지거래구역을 정한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게 요렇게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요게 시험 문제예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그럼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 포인트는 용도지역 21종류, 용도지구는 10종류, 이제 용도구역은 5종류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용도구역이니까. 근데 이런 명칭을 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을 때 토지 위에 그런 뭐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아까 우리 도시의 장 중에서 여기 중간 관청인 서울특별시장님이나 인천은 인천광역시장님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
그럼 서울시에는 서울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 결정권자지만 실제 이런 공무원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가보면 거기 이렇게 일하는 그 부서 위에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라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도시관리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점심시간에 오늘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끼리는. 이렇게. 여기 3번 도시관리계획은 뭔가요? 3번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에다 이런 거를 막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도시를 개발시키려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기반시설의 설치.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는 그 19페이지를 잠깐 또 와보세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거기 보면 교통, 공간, 유통,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자, 여기 네모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다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기반시설은 그냥 7종류가 있는데 그 7종류 기반시설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보면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이런 애들은 주차장 이런 애들은 교통시설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강남역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 공용 주차장이 없다. 이런 거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중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요번에 우리 시험 끝나고 그러면 해외여행 한번 가자. 뭐 유럽으로 이렇게. 그럼 그 공항으로 출발하죠. 그 기반시설 만드는 거. 우리 인천에 그다음에 제주도에 우리 신공항 만드는 게 다 기반시설의 설치라고요. 그럼 두 번째, 광장이나 공원 녹지는 공간시설이라고 그래요. 공간시설. 자,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쉬러 가는 공간이니까 휴식하러 가는 공간이니까 광장, 녹지, 유원지. 자, 그 밑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도 유통 공급 시설. 집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시설들. 유통 공급 시설. 자, 공공문화 체육시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뭐 학교나 운동장, 공공의 청사.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 잠실 야구장 다 기반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니까. 학교나 운동장, 우리 국공립학교, 무슨 뭐 잠실 종합운동장, 공공청사 이런 것들 다 기반시설이고, 자, 하천이나 유수지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이렇게 저장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시험 문제가 이거죠. 하천은 환경 기초시설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냈었어요. 거기 하천은 방제입니까? 환경 기초입니까? 환경 기초는 밑에 하수나 폐기물 처리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하수나 폐기물 처리 같은 것들은 환경기초, 보건위생시설은 화장시설, 사람이 죽으면 우리 보건소 간다 이런 측면으로 보건위생 이렇게 부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쭉 보면서 그 나중에는 5번, 6번, 7번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방제시설에 뭐가 있고 보건위생시설에 뭐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죽은 거랑 관련된 건 다 이게 보건위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보건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기초, 하수나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은 환경. 하수 같은 것들이 환경을 잘 정비를 해야 돼. 하수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깨끗한 도시가 된다고. 폐기물 처리설 같은 거, 환경기초.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그 작년도에 문제가 나왔었죠. 그거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이런 게 또 뭐 개량 같은 걸 하려면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엊그저께 우리 제주도에서 그 서귀포시에다가 신공항 만다고 발표했죠. 국토교통부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4조가 든다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 재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그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에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합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도시관리 결정이 나와 있거라고. 나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발표하겠죠. 이렇게. 이거 만약에 그러면 그 지역의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지금 막 땅값이 막 올라갑니까? 네, 발표가 나왔으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거의 동시에 이제 발표했을 거라고요. 투기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그 지역 땅도 이미 누가 사놓은 경우도 있겠죠. 내부자 정보 이런 거를 통해서. 예, 그래서 거기 한번 조사해 보면 그 한 뭐 6개월 전에 1년 전에 거래가 막 있었을 거라고요. 안 있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주시장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내부자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사실은 좀 오픈을 딱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투자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부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정보 빠른 사람들이 먼저 그거를 선점을 해가지고 좀 집값 차익을 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기반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돼요. 그럼 이런 뜻이네요.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면 설치하는 위치, 이 도시관리 결정을 할 때 위치를 정하고 규모를 정하고 어떤 형태의 공항을 만들 건지 그런 걸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 땅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 땅 가진 사람들은 이제 땅을 이제 수용당할 거예요. 수용.
예, 이제 수용이라는 걸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공항 만드는 근처 땅값들은 이제 막 땅값이 올라가겠죠. 거기 이제 우리 거기 사실은 공항 만다는 개념은 공항을 만들면서 이 주변을 시가지로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시가지로. 이 공항 근처가 시가지가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이 공항 근처에 땅 가진 사람들은 이 공항 부지로 들어간 여기 기반시설의 설치가 직접 결정된 그 땅에서는 이 땅은 이제 우리가 행정청이 이제 땅을 소유권을 뺏어가는 수용 작업에 들어간다고요. 수용 작업 들어가서 보상금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인근 땅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인근 땅들은 시가지로 개발되니까 여기서 이제 지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차익을. 여기 민간이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이 큰 차이까지.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공항 근처의 땅도 살 수 있겠지만 이 근처의 땅도 많이 이렇게 아마 사전에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땅들. 이런 거 보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런 땅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 그러면 이제 수용이라는 말도 앞으로 이제 배우셔야 된다고요. 수용이라는 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배우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사업이 뭔가 볼까요? 4번 도시 결정되면 도시 개발 사업하거나 정비 사업하는 것. 도시 개발 사업이거나 정비 사업이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비 사업은 낡은 거 정비하는 거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고 도시 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에. 예, 그래서 여기 인근의 구룡마을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개념으로 그쪽 지역을 개발할 거고 서울에 우리 강남에 재건축 사업도 하고 강북에서는 재개발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든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와야 됩니까? 네,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도시관리 결정을 해가지고 위치를 어떻게 사업할 건지 그 계획에다 보면 위치를 다 잡는다고요. 어떤 위치에서 사업해라. 그래서 거기 나중에 인구는 몇 명 수용해라 이게 다 정해진다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런 거. 그럼 이제 5번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행정청이 만드는 상세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인데 우리 교재에는 그 19페이지 교재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뒤에 수립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서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행정청이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주는 행위 이렇게. 5번 도시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내놨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좀 우리가 보시고 입지 규제도 규제를 아주 이제 많이 완화시켜 주는 곳인데 이건 참고로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1번 도시관리계획이고 용도 구역이 2번과 6번 여기 4개하고 요 끝에 하나 더 묶었어요. 이 사진 이제 2번하고 6번이 원래 다 용도 구역인데 원래 입지 규제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끝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지 규제가 좀 이게 위에 거랑 좀 성격이 달라서 따로 번호를 붙여준 겁니다. 6번으로. 그다음에 도로나 공원을 만드는 것은 기반시설, 그다음에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상세한 계획을 관청에 만들어주는 거. 요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몇 개? 6개, 6개. 여기 써 있는 요 업무 말고 다른 업무, 여기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이쪽으로 원위치 해보시면요. 아까 제가 선계획.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들어왔는데,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게 선계획이에요. 선계획. 그럼 행정청이 이렇게 계획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이 계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국토계획부에서는 행정청이 계획을 잘 만들면 특히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결정되면 땅에 여기 1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되면 지역이 그럼 토지 소유자도 여기 보세요. 이용. 자, 이용할 때 여기 우리가 후이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후개발이라고 그래요. 후개발. 행정청이 선계획 파트가 있고 이게 후이용이 있는데 후이용이란 말은 요 계획을 잘 지켜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죠 결론은. 행정청이 만든 계획을 잘 확인해서 요 계획에 맞는 형태로만 이용해야 됩니까? 여기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인 땅은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쫙 써야 되고 아까 우리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상업지역은 상가 같은 거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후개발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개발행위 허가라는 파트는 개발행위를 5가지라고 쓸까요? 5가지? 5가지 땅 주인들이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청한테 와서 허가를 받아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에. 자, 왜? 우리 국민들이 이 계획을 잘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자기 땅에 도시관리계획이 어떤 번호가 나와 있는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까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예, 근데 그걸 봐도 하얀 건 종이고 검은색 글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특히 땅 주인들이 부동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더 많아요. 이렇게 배운 분들은 그래도 조금 무슨 말인지 아는데 배워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가서 관청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개발행위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여기 5가지 개발행위가 이것도 좀 봐두세요. 이게 건물 짓고라고 그래요. 건물 짓고 건물 신축하는 거, 물건 쌓고, 물건의 적재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토토토라고 암기할 거예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게 땅에서 돈 벌려고 하는 대표적 개발행위예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거. 자, 물건을 쌓는 게 뭐예요? 목재라든가 석재 이런 드럼통 같은 거를 자기 땅에다 물건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땅 위에다가 이렇게 물건 쌓는 사람들 뭐 조경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돌 같은 거 조경 자재를 막 쌓아둬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국가 땅이라든가 서울시 땅에다가 이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물건을 막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쌓아두려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돈도 내셔야 된다고요. 점용료라는 걸. 그래서 이걸 허가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또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하는 거. 형질 변경이 농지 같은 것들을 임야를 집주인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절토 성토라는 공사를 해가지고선 실제 물리적으로 땅에 대한 막 땅을 파기도 하고 막 흙을 덮기도 해서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농지나 임야를 더 유용한 땅으로 바꾸는 거. 형질 변경 공사. 형질 변경은 뭐 절토 성토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흙 같은 걸 토석 채취라고 해서 흙물에 자갈바위를 채취해서 건설업자 내다 파는 행위 뭐 이런 거. 토지를 서류상으로 분필하는 거예요. 분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땅 주인이 건물 짓고 물건 쌓고 이렇게 토토토 이런 얘기를 하려면 관청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됩니까? 허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 개발 행위를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땅 주인들이 스스로 확인을 못 한다니까요. 도시관리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모르면 관청한테 와서 내가 건물 지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서류를 준비해서 건물 짓는 내용에 대해서. 그럼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결정한 내용하고 잘 맞는다. 만약에 농림지역에다가 여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데 상가를 신축했다고 허가 신청을 내면 농림지역하고 안 맞으니까 허가 안 내주죠. 안 내줘요? 아까 제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니까요. 농사접야 빚만 쌓이니까 나 농림지역 농지를 상가를 짓겠다. 건물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가 안 나오겠죠. 농림지역하고 안 맞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불허가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불허가 처리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상황에 따라서 서류를 약간 보완을 하면 건물 짓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있죠. 여기 자연녹지 땅이다. 자연녹지인데 상가를 짓겠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일부 세부법 규정이 안 맞으면 그때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좀 수정을 해오십시오. 그러면 허가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계획을 배웠으면 아까 이제 후 개발 중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민간인들이 개발행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고 돈 벌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맨 밑에 보시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걸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후 이용, 후 개발 파트에서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도시계획 여기 시설이라고 써 있습니까? 시설? 자, 이게 기반시설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기반시설이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건데 도로나 철도나 공항, 항만 이런 거 있었죠? 공원 녹지 같은 거. 아까 우리 뭐 수도 전기 가스, 학교 운동장, 하천이나 유수지. 자, 이런 것들이 다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봐도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인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이것도 공사입니까? 공사하는 거죠? 아, 여기 민간이 돈 벌려고 건물 짓는 것도 공사고. 근데 요거는 여기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이고 기반시설이니까 이게 개인적인 영리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공공이 하는 거예요. 이 공공. 아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행정청들이 세금 걷어서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 특광도지사, 시군구청장 아니면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 이런 사람들이 다 공공이라고 그래요. 공공. 그럼 이런 공공도 이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 합니까? 아, 어제 우리 제주도에서 공항 만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허가라는 방이 나와야 안 나요?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민간이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라는 걸 받고 하는 거죠. 아, 민간이 개발행위 할 때는 민간 땅 주인들은 내가 개발행위를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와서. 왜? 도시관리계획하고 잘 맞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지금 공공이 이런 도로나 공원 만들 때는 여기 3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아까 여기 기반시설로 계획이 나옵니까? 네, 기반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온 대로 공사를 바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허가 안 받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허가라는 걸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죠?
여기 민간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주로 이제 민간인들이 개인의 영리를 위한 개발행위 할 때 허가 받는 거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행정청이 세금 거둔 돈 가지고 일정 부분을 떼서 이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왜? 공공이니까 허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 숲에서 선계획 파트를 먼저 배울 거고 후 개발 파트로 가보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 절차. 그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절차를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순서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대신 허가라는 건 안 받는 거라고요. 따로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 옆에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만 좀 볼게요. 개발밀도관리구역도 끝에가 구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도 끝에가 구역입니까? 그럼 얘는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용도구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도구역이 아니라 그냥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역으로 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서울의 명동 같은데 이런 주차장이나 도로가 부족하니까 건물 사이즈를 작게 짓는 곳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물 사이즈를 작게 짓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이즈보다 반 정도 작게 사이즈를 줄여지게 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읽겠습니다. 용적률의 강화라고 그래요. 자, 이거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용적률의 강화를 하는 것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그럼 제가 쉽게 생각하면 땅 주인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하면 10층짜리 건물 올릴 수 있는 거를 5층밖에 못 져요. 용적률이라는 게 강화돼가지고 용적률이 강화되면 자 건물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그런 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니까 우리 그거 하나만 좀 봐주세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신규 개발제다는 건데 그거는 참고로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선계획 자 이게 이제 선계획이에요. 이 선계획 파트가 있었다. 세 가지 계획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후이용. 자 후이용 파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제는 민간인들이 자기 땅에서 돈 벌려고 개발행위 할 때 받아야 되는 행정 절차고 우리 공공이 이런 시설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만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자 우리나라에서 자 토지에 대해서 어떤 투기적 현상이 있으면 토지를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허가구역.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하면 아까 토지를 여기 거래라는 게 매매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를 매매 계약 같은 거 체결 전에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가서 관청 갔다 가서 허가 받아라. 그럼 이 허가가 또 있네 여기. 여기가 요 개발행위 허가도 허가예요? 네, 우리 공법에서는 허가, 인가, 승인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네, 나오면 그냥 그때마다 서류 준비해서 관청한테 가서 받는 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떨 때는 허가, 어떨 때는 인가 이런 규칙 없어요. 그냥 관청이 임의로 막 정하는 거 용어를. 어떨 때는 같은 허가인데도 인가라는 말 쓸 때도 있어요.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익히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토지를 매매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 투기꾼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한쪽이라도 투기의 어떤 그런 요소가 있으면 이게 불허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그 제주 서귀포시에 공항이라는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어요. 동시에 거기를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뉴스 끝머리에 동시 여기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고요. 이미 지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뉴스가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그걸 이제 모르시니까 그런 뉴스가 안 들리지만.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데가 거기 그 공항 만드는 그 공항 입지하고 그 인근 지역까지를 다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토지를 매매할 때 사전에 와서 허가 신청을 내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 관청 좀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했는데 우리 허가구역은 일단 지정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지정권자가 나와야 되고 지정되고 나면 이제 매도인이 땅 팔 때 허가를 누구한테 가서 허가권자가 있겠죠. 자, 허가권자, 지정권자가 관청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청. 우리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님 이런 분들이. 저희 국토교통부 장관 저분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건 시도지사도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여기 특광도지사님도 허가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허가구역을 이제 장관님이 정했다고 치고 그럼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이제 매매할 때는 허가 신청은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만약에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라는 부서에서 허가구역을 정했다고 치고 그리고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아니라 제주도지사도 아니고 서귀포시
시장님한테 받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저 평창도 강원도 평창도 보세요. 강원도 이 평창군도 동계올림픽 개최한다고 발표가 나자마자 일단 허가구역 지정은 이게 또 국토부 장관님이 했다고요.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국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할 거니까.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은 장관님이 했지만 허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평창 군수죠. 여기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군수니까 여기는 이제 제주도가 아니고 이제 평창 쪽으로 왔으니까 평창 군수가 군수에게 이제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이렇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는 장관님이 하더라도 허가 자체를 할 때는 그 지역 담당 행정안처가 가면 되는 거지. 그럼 평창군에 사는 사람이 땅 팔려고 세종시로 오면 되겠어요? 허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허가 신청하지 말고 군수한테 가서 처리를 해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허가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국토계획법이 세 파트가 결정돼요. 선계획하고 후 이용 파트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규제 파트 이렇게. 대표적으로 허가구역 하나만 보시면 돼요. 선매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자편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없고. 자, 그 뒤쪽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이제 그 정도 용어들만 이제 보시면 충분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10번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용어 있습니까? 네, 자, 우리 요거 꼭 좀 아셔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사업이다. 이렇게 왼쪽에 보조단도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 종류의 공익 사업으로 이해를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종류 사업이 자, 이건데 아까 여기 다시 여기 보면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하는 게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다른 말 바꾸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말 써도 돼요. 여기 기반시설이 결국에는 이게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보면 거기 그 09번을 좀 보실래요? 09번? 08번. 그 도시군계획설인데 군자 떼고 도시계획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 도시계획설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야, 기반시설이 좀 전에 앞에서 뭐 도로라든가 공원, 뭐 수도, 전기, 가스 이게 기반시설인데 처음에는 걔네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다가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관청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대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이후부터는 그 도로나 공원을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설인 도로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기반시설인 도로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결정 나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 결정 나왔다는 얘기는 위치가 나왔다는 겁니까? 정확한 위치가? 계획이 여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3번을 결정했어요. 그럼 그 계획이라는 게 서류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계획이. 거기 보면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몇 번지 토지가 다 잡혀 있다고. 규모도 알 수 있죠, 규모. 그다음에 도로가 어떤 형태의 도로가 들어갈지. 그 지하도로로 들어갈지 뭐 지상의 도로인지 이런 거.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까? 또 그 도로에 횡단보도 같은 게 어디서 생기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횡단보도 어디 생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상권에 우연하게 횡단보도 같은 게 이렇게 위치가 옮겨지고 나면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럼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도로를 기반시설인 도로라고 하지 말고 도시계획설인 도로다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계획이 결정이 나오고 나면. 그렇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사람도 결혼하기 전후 이렇게 부른 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가씨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아줌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게 그 사람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제 아줌마라고 막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같은 이렇게 신랑심 많은 친구들은 그게 호칭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걔 이제 어떤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죠. 위치 자체가 바뀌고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계획에 나와 있으면 우리 도로나 공원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지 말고 도시계획설인 도로다 이렇게 이제 부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10번으로 가시면 10번에 여기 기반시설이 결국엔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니까 이런 도시계획 시설 만드는 사업하고 아까 4번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죠. 새로운 신시가지 만드는 사업하고 정비사업이라는 거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거기 다시 한번 10번을 좀 보세요. 자, 10번에 거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밑에 줄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 옆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밑에 정비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몇 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문장 안에.
세 가지 사업인데 간단하게 시설 만드는 사업,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다. 그럼 이런 사업 자체를 우리가 모아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라는 측면으로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거 맨날 잊어먹어요. 도시계획 사업은 세 종류가 있습니까? 그 안에? 네, 도시계획 사업 안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도시계획 사업입니까? 그렇죠. 그런 명제가 성립해야죠. 국어를 잘 했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안에는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도시계획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잘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얘네들은 성격이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하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뭘 줍니까? 수용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수용권. 자, 사업하는 사람이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든 도시개발 사업이든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니까 그 사람의 소유권, 그 땅 주인의 소유권을 이제 강제로 뺏을 수 있어요? 뺏을 수 있어야 돼요? 땅을 빌려가지고 사업해야 돼요? 뺏어야죠. 화끈하게 뺏어야죠. 뺏는 다음에 대신 보상금을 줘. 보상금 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수용 보상 이런 거, 수용에 대한 보상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배우실 거라고요. 우리가 보상 안 해주고 뺏어가면 이거는 몰수라고 그래요. 몰수. 우리 전두환 대통령, 우리 노태우 대통령은 재산 은닉된 거 확인되면 다 몰수해버리죠. 추징금 걷어야 되니까. 그 몰수잖아요. 그건 대가 없이 뺏어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죄를 줬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열심히 땅을 가지고 내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도로 만드는 땅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관리계의 결정이 나와서. 이 결정 나올 때 저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야, 네 땅에다가 도로 만드는 사업할 건데 이 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할 건데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제 의견은 안 받아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의견 정치라는 게 있어요. 이따 이제 배우실 거예요. 도시관리계 결정할 때 저한테 물어보긴 해요. 물어보는데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관보라는 신문에다가 주민의견 내시오 이렇게 발표한다. 그러니까 사실 땅 주인들은 주민의견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사실은 행정 절차 중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고 공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청회는 이제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이제 의견 내는 거죠. 그리고 이 공람이라는 절차는 이 신문에다가 주민대시로 이렇게 광고를 해준다고 신문에다가. 근데 우리가 그 신문을 볼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어도 행정청은 최소한의 조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신문 광고를 내서 기간을 14일 정도 주고 그 기간에 의견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14일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14일 지나면 의견 못 내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의견 든지도 모르고 14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의견 못 내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런 걸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땅이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용이 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일단 자기가 자기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뺏기는 거니까 나쁜 일이지만 오히려 보상금이 나오면 이 수용 보상금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원하는 경우도 없겠지만 근데 내 땅을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땅을 땅값을 시세 한 반에다 받고 내가 빨리 팔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수용 보상금이 시세 한 80% 나온대 이렇게.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수용이라는 게 요즘에는 보상금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이 수용 보상금을 정말 터무니없이 싸게 줬는데 요즘에는 보상금을 많이 이렇게 그 현실을 반영해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게 보상 받아가지고 오히려 큰 또 현금을 가진 사람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보상 받아가지고 그 땅을 다시 또 땅에다 또 투자하고 이제 그런 돈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용어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세 가지 사업이 있고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인 수용권이 있다는 사실. 자, 21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 이름 다시 한번 속으로 한번 외우셔야 돼요.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그 준주거는 주거 기능 위주로 하면서 상업 기능을 섞는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상업지역은 중일 근유입니까? 공업지역은 전일준이가 먹는 약이 녹지지역의 보생자죠. 우리 실무에서는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런 땅들을 잘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생자 그 약 해먹으로 만든 개가 보생개니까 관리 지역의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그다음에 농림 자연에서는 세분 현상은 없음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는 뭐예요? 용도 지역에다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명칭들. 그래서 10종류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제 이렇게. 그 방제지구 들어가면 그 옆에 뭐 시가지나 자연방지구 그런 건 나중에 보시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예방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건물 지을 때 재예방설을 하셔야 돼요. 그럼 건축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 거. 방화지구랑 비싼 성격으로 규제를 강화해 버린다고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쭉 가다 보면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구도 있어요. 자,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예, 저랑 수업할 때는 좋은 거면 땅값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나쁜 거는 땅값이 떨어지고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라는 거 앞으로 이제 배우실 거고, 그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이 학교 근처나 주택가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거 술집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걸 못 들어오게 이렇게 차단해 주는 데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것도 있으니까 예, 그 정도까지. 자, 용도 구역도. 자, 용도 구역도 자,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구역 정하는 겁니까? 근데 용도 구역은 몇 종류 있었어요? 아까 이름만 5종류.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시가와 조정 구역. 인천에 시가와 조정 구역 딱 하나 있다. 영종도에 딱 하나, 우리나라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개발 제한 구역은 되게 많아요. 뒤에 가 보시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바닷가 양식장에다가 이렇게 정하는 거. 자, 지금은 그냥 들으시면서 일단 그 제목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면 용도구역이고 바닷가 양식장에다 정해서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거, 그 어패류들이 죽을 수 있는 오염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수산물 가공장은 또 짓게 해줘요. 그래서 일부 이게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수산물 가공장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다른 데보다 더 넓게 해줄 수 있어요. 사이즈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규제를 완화한다. 완화. 수산물 관련 규제는 풀어준다고요.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규제를 완화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강화하는 용도구역 몇 개? 3개. 아까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하는 규제를 강화해서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고 들어가면. 규제를 풀어주는 곳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 통일되지가 않았어요. 다 규제를 똑같이 강화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강화, 어떨 때는 완화 막 이래버리니까 공부하시기가 좀 어렵고, 그걸 이제 알려면 이제 그 명칭들을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 그다음에 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용도 구역이고, 그때 구역으로 끝나는 거 5종류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우리 그 광역도시계획부터 우리 다시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좀 큰 틀을 봤으면 이제 광역부터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볼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보진 마시고 광역에서 관청 다시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고 이런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보시겠습니다.